직장인으로서 제2의 업이잖아요, 사실. 돈 벌기도 바쁜데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내 자신을 알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로버트가 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클모아 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 전에 했던 고민들과 공부를 하면서 했던 고민들 여러 가지들을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서 더 나은 공부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승진 시험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거를 합격을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후년에 있을 또 승진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남겨놓음으로써 저 스스로에게 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공부했던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좀 세 가지 정도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내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제 제가 소방공무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7급 준비를 할까, 아니면 소방 간부 시험을 준비를 할까, 그냥 타 직렬로 직렬을 바꿀까, 아니면 같은 직원들이 보는 승진 시험을 함으로써 8급으로 올라갈까,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저를 명확하게 봤을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며 또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이렇게 같이 길게 잡아가기에는 저의 꾸준함이 버틸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공무원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이과에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학교 성적이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서 이제 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여서 이제 어떤 공부든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근자감이죠. 근자감으로 그 이과 쪽 시험을 도전했었고 아침부터 항상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좀 되게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험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뭐 과학고, 외고 이런 데를 나와서 이렇게 중경외시에서 이과 쪽으로 2학년 이상을 재학했던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 공무원이 되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목표를 높게 잡고 공부 기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뭐 7급이나 소방 간부를 준비하기에는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들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아예 다른 직렬로 가기보다는 승진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급 행시를 붙은 사람이 다른 5급 시험 준비를 하는 거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할 준비를 마치니까 9시인데 12시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하루에 3시간 정도 뽑아낼 수 있는데 뭐 갑자기 사시 준비를 하겠다, 7급 공무원 준비를 해보겠다, 세무사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혹시 단기간에 붙겠다, 이런 거면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다른 수험생들처럼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공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 상황과 내 시간, 내 자금, 내 능력, 내 피로도, 내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갖고 목표를 정말 적절하게 잡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그 목표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 목표들을 캐치해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로보트가 되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정, 먹는 거, 내 생활, 식습관 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일단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항상 뭔가를 해먹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감정을 소비해야 되고 야근을 해야 되고 뭐 오늘은 회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저에게 어떤 좀 지침으로 다가오잖아요.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무언가로 다가와서 그게 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그것들이 또 공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로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아픈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랑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출동벨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인데 집에 와서 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여자친구 관계, 뭐 아들로서의 저의 역할, 직장에서 구급차 내에서의 이제 막내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로봇처럼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던 로봇은 일을 멈추는 거 오직 전원이 꺼졌을 뿐이에요. 연료가 없을 때뿐이죠. 자동차가 멈추는 건 시동을 껐을 때만이잖아요. 먹는 것도 그냥 오늘 내가 그냥 단순히 숨을 붙여서 살아가고 뇌에 이 필요한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냥 로봇처럼 음식물을 섭취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먹고 뭐 시켜먹고 오늘은 뭐 먹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루틴화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명확하게 다 일류로 해갖고 그 어떤 것도 내 공부를 하는 이 생활과 감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을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거죠.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걸 뭐 다 풀고 어떻게 해소해서 오늘 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맥주 한 캔 먹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러는 순간 조금씩 목표와 저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가족이나 생활, 인간관계, 생활 패턴, 먹는 거, 자는 거, 내가 쓰는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루틴화해서 그냥 딱딱딱 기계처럼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다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더 높은 목표일수록 더 칼같이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저 언제나 말해요. 티끌은 티끌이고 발 뒤꿈치에 때를 쌓아갖고 키를 크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예외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뇌의 활동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달에 도 단위의 유도 시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했다고 평생 유도를 해왔던 사람을 이겨서 뭐 동메달 10위권 안에 조차 들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공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평생을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그걸 이끌어와 갖고 공무원 시험을 했다고 쳐더라도 당장 3개월 전부터 진짜 바짝 공부한 그 사람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뇌를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특히 공부 같은 부분이죠. 그 공부 같은 부분에서는 티끌 모아 태산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되려면 우리가 짜투리의 티끌들을 짜투리 시간이라는 티끌을 모아서 태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승용차를 가지고 회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비 왕복 2,500원을 주고 30분
1시간짜리 나의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출퇴근 시간에 봤어요. 코로나 시기여갖고 정말 다른 사람 접촉하기 너무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면서 저의 시간을 확보했고요. 또 이제 환자들을 병원에 내려다 주고 귀소하는 동안에 그때도 핸드폰을 열어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 출동이 나서 2시에 이제 병원을 갔다가 귀소를 하잖아요. 핸드폰이나 책을 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 반에 또 다시 출동이 나면 3시 반이나 4시에 와서 또 책을 보고 또 다시 출동을 나갔다가 와갖고 어차피 편히 쉴 수도 없는 그 시간에 그 티끌들을 모은 거죠. 저는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이제 공부 쪽으로 더 뛰어난 게 없음에도 저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티끌을 모아서 태산으로 만드는 성실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목표랑 공부 기간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여러 가지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차라리 다시 공시생이 되고 싶어요. 그때가 제일 마음 편하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돈을 벌면서 이제 저가 더 이상 어머니한테 손을 빌릴 수 없는 나이가 돼서 제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하고 더 발전하고 싶은데 저가 일을 하면서 7급을 할 자신은 없고, 왜냐면 저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가 20대에 인연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7급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저의 능력을 갖고 제 앞가림을 저가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밤을 새는 직업이고 이 직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직렬로 간다고 하면 노력을 하고 합격을 했는데도 월급이 소방공무원보다 낮다는 좀 단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쌓아놨던 지식의 요 높이와 여러 것들을 고려해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확하게 빠르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말 목표를 세웠으면 아무 감정 없이 기계처럼 그냥 나는 오늘 빨리 퇴근해서 공부하고 자고 내일도 출근해서 공부하고 자고 이거 계속 해야지.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짜투리 대변 양치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모두 종합해 갖고 그걸 여러분들의 태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3년에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24년에 있을 승진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또 똑같이 저한테 적응을 시켜서 저는 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공무원 준비를 함으로써 같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자격증을 여러 개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제2의 업이잖아요, 사실. 돈 벌기도 바쁜데 나는 여기 와서 운동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버텨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자신 있어서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나눌 부분이 있으면 또 동영상을 찍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한 발짝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